오늘은 저번에 클래시스에 이어서 오늘은 덴티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클래시스나 덴티움 모두 다 수출 중심 기업이죠.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저 PBR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데, 근데 좀 올라간 지가 거의 한 달 좀 넘었죠. 근데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이고,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돼서 최근에 뭐 구체적인 발표를 했었죠. 근데 뭐 인센티브나 아니면 페널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산 배당 배당락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저 PBR 관련주들이 앞으로 조금은 단기간에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 PBR 관련주 은행주랑 뭐 증권주, 보험주 저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뭐 통신주도 마찬가지고 저 PBR 관련주를 아직까지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하락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새롭게 좀 투자해 볼 수 있는 곳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번에 클래시스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최근에 덴티움 관련돼서 중국 수출이 또 유의미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덴티움에 대해서 또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덴티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2월 29일 얼마 안 됐죠. 그때 헤드라인 기사인데 덴티움 목표가를 이렇게 키움증권뿐만이 아니라 많은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중국 임플란트 업황에 대한 회복이 빠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덴티움의 주가를 보면 전고점 대비해서는 22%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급등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 14% 급등을 했습니다. 작년도 7월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그 후부터 좀 주가가 유의미하게 반등을 하진 못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봉을 보시더라도 2018년도부터 해서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2020년도부터 해서는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됐고, 그리고 2023년도 뭐 2022년도 요때까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중국에서 수출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고 실적도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상승하고 뭐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거든요. 근데 2023년도 뭐 앞서 보신 것처럼 7월, 6월 요때부터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피크아웃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났었죠. 중국이 뭐 경제가 많이 안 좋고 부동산 경제가 많이 안 좋잖아요, 중국 쪽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 매출 비중이 큰 덴티움이 당연히 안 좋고, 그리고 작년도 4월 요때부터 중국이 VBP라고 그러나? 어찌 보면 중국 시장 내에서 임플란트 가격을 강제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VBP라는 게 강제로 진짜 엄청나게 큰 대량 매수를 해서 임플란트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건데, 덴티움과 같은 기업은 울겨 겨자 먹기로 뭐 어쩔 수 없죠. 중국 시장에 팔려고 하면 중국의 정책을 따라야 되고, 그러면 VBP 정책을 따르게 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Q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파는 물량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VBP 정책을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는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실제로 실적 자체도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거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다시 이 중국 시장이 다시금 이렇게 회복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도 실제로 실적을 보면 2020년도부터 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도 같이 올라갔죠. 근데 3월, 4월 요때부터 VBP 정책이 시행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중국 경제가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실적이 오히려 이렇게 뭐 많이 오르지 못하고 갑자기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안 좋았죠. 근데 최근에 실적은 다시금 좋아지고 있다. 최근에 임플란트 가격도 중국 내에서 다시금 유의미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덴티움도 좀 지켜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에서 좀 투자할 만한 곳은 사실 수출이 잘 늘어나고 있는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클래시스 잘 늘어나고 있고요. 덴티움도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덴티움은 사실 클래시스랑 다르게 조금은 좀 불안한 모습이 뭐냐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이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가 모르거든요. 자기 자체적으로 또 임플란트 산업을 키우려고도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 말고도 전 세계 임플란트 플레이어들이 많기도 해요. 독일의 덴츠플라이가 있고, 또 미국의 엠비스타도 있죠. 그리고 전 세계 임플란트 기업 1위인 스위스의 스트라마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덴티움만 무조건 있다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랑 좀 피어 그룹들이랑도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덴티움도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고 실적 보면 2011년도 거의 77% 성장을 했죠. 2012년도에는 거의 80%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어요. 영업이익을 보면 2011년도만 하더라도 699억이었던 게 2012년도 1257억 그리고 2010년도 396억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2010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에 거의 한 3배가량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그렇게까지 증가를 못했다. 중국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았고, 그리고 중국의 임플란트 가격 자체가 그렇게까지 뭐 오르지 못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 대비해서는 작년도 실적이 좋게 나오긴 했었어요. 그리고 2012년도 대비해서는 조금은 성장은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작년도 그리고 21년도 이때는 77% 이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감소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이렇게 물량을 엄청나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됐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올해 실적은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서는 17%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덴티움을 보면 좀 특징점이 20년도에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안 좋았긴 했는데 21년도, 22년도 굉장히 고성장을 했는데 23년도 이때는 뭐 그렇게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2년도, 21년도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성장을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근데 클래시스가 이번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뤘죠. 클래시스는 좀 특징적인 뭐냐면 꾸준히 영업이익이 증가를 합니다. 덴티움처럼 뭐 70% 넘게 성장하고 이런 건 아닌데 클래시스는 거의 뭐 27%, 33%, 30% 올해도 28%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이는 것만큼 클래시스는 좀 안정적이다.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PER을 보면 한 30배 정도가 나오죠. 한 20배 후반 정도가 나오죠. 근데 덴티움 같은 경우는 이따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한 10배? 10배 중반 그 정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덴티움이 중국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더 크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변화폭도 크고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라는 것 자체가 정책적인 변화에 좀 민감도가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플레이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PER, 멀티플은 클래시스 대비해서 좀 저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임플란트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할 산업은 자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중국에 팔 수 있는 뭐 지리적인 이점에서 우리나라가 좀 가깝기도 하죠. 미국의 임플란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 쪽으로 내수 쪽으로 많이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임플란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트라우만 대비해서 덴티움이 중국 쪽으로 파는 물량 자체가 더 크기도 한 게 여기서 드러나죠. 그래서 중국이 성장하면 덴티움도 좋긴 한데 근데 최근에 중국이 별로 안 좋다. 이런 모습은 한번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보면 중국의 임플란트 가격 통제 요거 2012년도 8월 30일 날 요때 기사였는데 임플란트의 VBP라는 도입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2013년도 4월 달에 도입이 됐죠. 그때부터 좀 주가가 안 좋았다. VBP라는 게 그러니까 가격은 통제하고 Q는 늘리겠다. 이런 정책이긴 한데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긴 해요. 근데 이때까지 보여진 걸로는 그렇게까지 덴티움한테는 좋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죠. 근데 올해는 조금 최근에 뭐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덴티움의 중국 매출 추이를 보면 2019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국 쪽으로 리스크가 큰 덴티움이 이 VBP 정책에 대해서 조금 노출도가 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덴티움의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률 굉장히 높습니다. 30%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2013년도 4월 달에 VBP가 도입이 됐다 그랬죠. 확실히 그때부터 좀 영업이익률 조금 꺾이긴 했어요. 그래도 꺾이더라도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ER을 보더라도 15배이기 때문에 15배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거든요. 영업이익률을 보더라도 그리고 이익의 성장폭을 보더라도 하지만 PER이 낮은 게 좀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크기 때문에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보율을 보고 부채 비율을 보고 당좌 비율을 보더라도 이 기업의 재무 상태가 그렇게까지 뭐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괜찮죠. 이 정도면 ROE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임플란트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임플란트 시장의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덴티움한테도 좋겠죠. 당연히 시장 규모가 커지면 이 시장 안에 속해져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점은 중국이 계속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양책을 계속 펼치고 있죠. 중국의 LPR 금리가 최근에 떨어졌습니다. 5년물 LPR 금리가 떨어졌죠.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유동성을 늘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지준율 또한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지급 준비율이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예치하는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중앙은행이 예치하는 비율 자체를 떨어뜨린다는 것 자체가 유동성을 늘리겠다,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성을 펼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중국의 CPI가 보면 마이너스에 진입을 했죠.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CPI가 마이너스로 진입을 했을 때가 코로나, 그리고 지금입니다.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CPI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경제가 많이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중국의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덴티움도 안 좋았는데 최근에 금리를 이렇게 낮추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년물 미국채 금리를 보면 4.268% 진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최근에 이제 좀 고점을 찍고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미국의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리스크 문제가 터지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도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부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도 물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고점을 찍고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임플란트 수요도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글로벌 임플란트 플레이어들이 많기는 합니다. 전 세계 점유율 1등, 2019년 기준이긴 한데 지금도 1등이 스트라우만이죠. 26% 스트라우만이 차지하고 있고, 스트라우만은 스위스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엠비스타가 16%, 그리고 독일의 덴치플라이가 14%, 그리고 우리나라 오스템 임플란트가 8%죠.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거래를 할 수 없죠. 자진 상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나 아직? 여튼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진비, 이게 8%, 그리고 헬리샤인, 이게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티움의 점유율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더 투자하기가 난해하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플레이어들이랑 한번 주가 차트를 5년 동안 한번 비교를 해보면, 덴티움이 지난 5년 동안 131% 가장 많이 성장을 했죠. 스트라우만은 80%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엠비스타 같은 경우는 28% 마이너스였어요. 독일의 덴치플라이가 마이너스 33% 떨어졌습니다. 사실 엠비스타랑 덴치플라이의 최근 실적을 보면 거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엠비스타는 미국 쪽으로 좀 판매를 많이 하고, 독일의 덴치플라이는 독일 쪽으로, 당연히 독일 기업이다 보니까 독일 쪽으로 판매를 많이 합니다. 덴치플라이 같은 경우는 미국 쪽으로도 판매를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스트라우만 같은 경우는 중국 쪽으로도 판매 많이 하고, 유럽 쪽으로도 판매 많이 하고, 독일 쪽 이쪽으로도 판매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쪽으로도 판매 많이 합니다. 당연히 조금 포트폴리오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기술력이 좀 뛰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1등인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덴티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스트라우만 대비해서는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크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폭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덴티움의 앞선 실적을 보시더라도 엠비스트랑 덴치플라이 같은 경우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덴티움은 그래도 잘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충분히 사업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치과 기자재 시장 국가별 비중을 보면 북미 쪽이 가장 높아요.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이 그 다음 큰 시장입니다. 19%, 아시아태평양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아시아태평양도 23% 차지를 하고 있는데, 덴티움 같은 경우가 북미 쪽으로 좀 진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우만이랑 비교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스트라우만 같은 경우가 글로벌 1등 기업인데 시장 점유율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2013년도만 하더라도 19% 시장 점유율이었는데 2022년도 30%까지 올라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점유율을 증가시키고 있죠. 그래서 스트라우만 같은 경우 주가를 보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금리 때문에, 고금리가 갑자기 유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장기간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보시면 223억, 스위스 프랑이죠. 하나로 하면 거의 한 33조 정도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주가 수익률 PER은 60배 정도 나오는 만큼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 당연히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점유율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연간 실적을 보더라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2020년도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글로벌 1등 기업이다 보니까 좀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우만 같은 경우도 보면 분기 실적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덴티움만 뭐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아니고 최근에 덴티움도 뭐 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기도 하고 옆으로 플랫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덴티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덴티움도 보면 충분히 투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덴티움을 투자할 때 또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이게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유형자산 항목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유형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덴티움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 전형적인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투자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좀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영업이익률이 30%대에 육박한다는 점. 요거는 뭐 확실히 긍정적이기는 하죠. 그래서 뭐 다른 제조업들 대비해서는 그나마 좀 좋은 점이다. 투자할 여력이 충분히 뭐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뭐 고려하셔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덴티움은 자사주가 보시면 22%나 있습니다. 자사주가 22% 정도 있으면 뭐 최근에 저 PBR 관련주 그리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방안 자사주 무조건 뭐 가지고 있는 자사주 소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뭐 지주사들 뭐 SK랑 삼성물산 얘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덴티움도 그래서 뭐 주가가 요것 때문에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좀 기대만에 그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최대 주주가 정성민 뭐 회장이시죠. 지금 지분율이 77%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 지분율이 그렇게까지 높은 거는 아니에요. 보면 뭐 20%채 안 되죠. 그래서 자사주 22%가 많은 걸로 좀 경영권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자사주 소각을 하면 물론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가긴 하지만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도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뭐 자사주를 소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자사주 22%를 도대체 언제 취득을 했냐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덴티움 이게 2016년도 12월 31일 그때 사업 보고서였어요. 그때 보면 덴티움이 이제 기존의 자기 주식을 구주 매출 방식으로 공모 절차를 통해서 2017년도 3월 15일 날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장할 때부터 기존의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주식을 그때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499만 주 정도 있었는데 그때 공모를 하면서 자기 주식 매출을 거의 한 254만 5천 주 그거를 매출로 했죠. 그래서 요때 가지고 있었던 244만 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자기 주식이다. 2016년도부터 있었으니까 거의 뭐 한 8년 정도 되죠. 굉장히 오랜 기간 자사주를 가지고 있기만 하고 요걸 뭐 소각도 안 하고 있고 자사주 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방안 그것 때문에 자사주를 소각하라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은 뭐 크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덴티움 보면 일단은 실적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최근에 좀 뭐 둔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중국 시장이 괜찮고 중국의 금리도 좀 떨어지고 있고 덴티움의 실적 같은 경우도 올해 뭐 17% 증가할 것이라고 보이고 있고 내년도에도 다시금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투자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PER, PBR을 보면 그렇게까지 높은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스트라우마는 거의 한 60배 정도 PER을 평가받고 있기 때문인데 근데 덴티움 같은 경우는 이익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나쁘지 않고 뭐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나쁜 거는 아니기 때문에 투자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라우만 같은 경우도 실적이 최근에 좀 많이 둔화가 되었기 때문에 덴티움만 이렇게 둔화가 된 거는 아니어서 확실히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우만도 이렇게 좀 분기 실적이 많이 둔화가 됐죠. 그래서 뭐 덴티움 뭐 나쁘지 않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어느 정도 좀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